근데 바이블 숙제한 것 중에 내가 풀어오라고 했었어. 바이블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앞에서 질문해도 괜찮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에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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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3번 질문이 나왔네요. 87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3번 이제 다음 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을 때 요거는 결국은 요리에 관한 문제야. 그렇죠? 근데 아까 영체 질문했던 거 아니야? 쌤이 근데 중간에 정리할 때 부호가 안 열려요. 아, 네. 자, 우리 다음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이거 뭐 해줘야 될까? 유리화야, 그렇죠? 식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유리화야. 우리 이런 거 풀 때 당연히 소거의 개념 이용해줘서 중간에 무조건 빼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렇다면 이건 뭐 정비소열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래서 위아래다 곱합니다. 곱하면 n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합작문식 이용하려고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는 식이 뭐가 나온 것 같더니 n이 1로 가서 뭐 한다고 했을 때 n제곱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n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위에는 이것의 부반대인 n 루트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 루트 n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를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밑에는 정리할 수 있잖아, 그쵸?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다 이거? 그냥 정리해볼까?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써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묶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만 좀 다시 써볼게. 자, 그래서 뭐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그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n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루트에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누기가 가능해. 그치? 얘는 약분되고 얘도 사실 약분될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그치? n 플러스를 약분되면서 빼기가 되고 n 플러스 약분되면 루트 n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를 배려해주면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로 정말 간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하나씩 대입하는 문제다. 1을 대입한다면 1 빼기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더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뭡니까? 1이죠. 그치? 왜냐면 다 사라지면서 여기 뒤에 뭐 n분의 1이나 뭐 n 플러스를 나눌 텐데 어쨌든 n이 무한으로 가게 된다면 맨 앞에 1만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유리가 하는 거야. 유리가 하는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태비형 씨 질문할 거 있을까요? 이제 하시는 거죠. 응? 질문? 응. 됐어?
이거 실력까지 소리 숙제는 됐나? 물줄 물까지 되겠지만 아니요. 너희들 혹시 실력 따지기 했니? 실력 따지기 아니라 기본 단위까지 됐어? 이걸 다 선생님이 따로 알려줄게, 알겠지? 이거다 금방 볼수 있어. 진입 판정 문제도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진입? 자, 우리 진입 판정 문제 좀 잠깐 보도록 할까? 거기 89페이지 시간 없어가지고 예제 사본만 조금 설명하고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쵸? 자, 89페이지 선생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입 판정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사실 이거 리미트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그쵸? 합시다. 자, 우리 시그마는 잘 쪼개지는데 시그마가 쪼개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극하는 문제니까 시그마 쪼개지려면 이제 수렴값을 가지고 쪼개지거든. 요 AN 있지? 요 AN을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고 했을 때 AN 쓰고 AN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면 돼? 저기서 AN 마이너스 BN 있잖아. 이거랑 더하기 2AN 더하기 BN을 해준 다음에 여기 앞에다 뭘 해주면 돼? 3분의 1을 해주면 만들 수가 있지. 맞죠? 그러면 답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취하게 될 텐데 시그마 이렇게 취해주고 여기도 시그마를 이렇게 취해주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시그마는 여기가 수렴값을 가지고 쪼개질 수가 있거든? 근데 얘도 수렴값 받고 얘도 수렴값 간다고 했었잖아, 그치? 여기도 시그마 이렇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얘도 수렴값 받고 얘도 수렴값 가지니까 얘도 수렴값을 간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1번은 리미트에서도 많이 했던 거지. 자, 문제는 이제 2번 별끝이고 2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봐야 돼.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면 시그마 AN 플러스 2분의 1도 수렴하는 거라는 그 문제가 되죠, 그렇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것이 수렴하는 문장 밑줄 긋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소리가 돼. 이게 수렴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 이것의 실제 의미. 이거 맞추면 선생님 과장 해줄게. 수렴한대. 배웠던 내용. 이것의 의미가 뭐지? 리미트 AN이 오, 너무 잘했어. 맞아. 리미트 AN이 결국 0으로 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했어. AN 더하기 2분의 1은 0으로 갈까?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잖아. 0이 안으로 가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발사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리미트 A이 0을 받으면 리미트 A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로 가게 될 텐데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리미트 얘가 0이 아니라면 이 급수는 항상 발생한다고 했었었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정말 중요하면서 이제 좋은 예가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급수 A, B를 수렴한다? 그것의 실제 의미는 리미트 A, Bn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AN이 1이면 리미트 얘는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한번 보자. 리미트 AN, BN이 0이야. 그리고 리미트 AN이 1이면 리미트 BN은 0이 되냐? 딱 보면 일단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치? 틀리면 발레를 좀 찾아야 되고. 잠깐만 고민해보자. 리미트 N이 1이면 1로 가면 B는 0으로 가면 아니 너무 당연해가지고 좀 약간 졸리는데?
리미트 a, b는 0이면 a는 1로 가면 b는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발레가 있나? a는 1로 가는데 b는 0으로 안 가는 거야. 맞는 거 같은데? 그쵸? 맞지, 그치? 뭐 발레가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쵸? 됐다. 자, 다음 그 밑에 4-1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요? 자, 세빈이. 우리 시그마 an-1이 2로 간다고 했었어. 그럼 이것의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부터 출마당에서 있는 리미트. 그치? 말이다. 리미트 an-1 말이야. 여기 한쪽에 있는 리미트 an-1 이게 어디로 가지? 세빈. 이렇게 그치? 영어 마시는 거예요. 얘들아, 결국 여기가 2든 3이든 1000이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수렴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수렴했으니까 리미트 an-1은 영어로 간다는 소리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 이윤이 맞다. 그치? an-1이 0으로 갔으면 이것도 수렴값이 나니까 리미트가 쪼개지면서 리미트 a는 1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겠지. 이것도 맞다, 그치? 리미트 a이 1로 가면은 0이 아니지, 그치? 이거는 당연히 발산이 맞겠죠? 근데 문제는 얘야. 얘가 맞냐는 거야. 맞을까? 맞죠? 얘는 2로 수렴값을 간다는 거지. 이 바깥으로 뺄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4는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맞다는 사실도 다 체크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값이 이제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an-1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밑에 4-1-3번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갑시다. 자, 수열 a이 수렴하면 a2n도 수렴한다. 시그마 a에 수렴하면 수열 a2n도 수렴한다. 자, 디귿이 좀 문제인데 밑에 한번 볼게. a에 수렴하면 a2n도 수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데 그러면 리미트 a2n도 알파로 수렴하느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얘들아, a2n의 이미지를 잡을 수 있어? a는 항 전체야. 이게 저쪽 끝에쯤에서는 다 알파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이것은 짝수번장이지, 그치? 야, 모든 항이 다 알파로 수렴하면 짝수번장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 맞는 문제야. 그런데 얘들아, 리미트 a2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an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이거 어떻죠? 짝수번장이 알파로 수렴하면 전체 항도 다 알파로 수렴하냐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틀렸다. 이 대표적인 발레가 뭐냐면 바로 an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an이 예를 들어서 1, 0, 1, 0, 1, 0. 함수에는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이것은 수열이잖아, 그치? 1, 0, 1, 0 했을 때 짝수번장은 다 0이잖아, 그치? 근데 홀수번장은 1이지. 그리고 실제로 리미트 a에는 발산이 되는 거야. 진동이 되니까. 이것은 틀렸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러고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을 잠깐 보니까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리미트 an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랑 얘랑 완전 똑같은 문장 아니야? 리미트 an이 0이면 리미트 an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얘도 맞고. 자, 문제는 디귿인데, 자, 디귿을 잘 봐라. 그러면 얘선을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는 것은 맞는 문장이야. 근데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데 이것도 수렴하냐고 물어봤거든? 리미트 a2n이 0으로 가냐고 물어봤으면 수렴하냐고 물어봤으면 그것은 맞는 문장이구나. 근데 이건 시그마 an이잖아. 얘들아, 이 문장 맞아?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갔으면 0이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발산한 건 알겠거든? 0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은 수렴합니까? 이거 안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죠?
안 된다고 했어. 이거가 그런 느낌이야. 리미트 A는 0이면 시그마 AN도 수렴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지. AN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AN이라고 될까? 수렴 값이? 그 값을 고정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리미트 A이 수렴하고 리미트 A 수렴한다고 했으면 리미트 AN이 0. 선생님 이건 맞지 않아? 얘들아 이거 맞아. 이건 맞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여기는 맞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확실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어렵다, 그렇지? 이 점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에 발레가 무조건 있을 거야. 그 발레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되니? 자, 또 앞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등비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 여기는 가는 거 맞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문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시작. 혹시 그 뭐 이제 좀 있으면 휴가잖아? 그 여행 가면은 미리 좀 말해주세요. 알았죠? 진영이 마지막 주 빠진다고 했었나? 네. 마지막 주 몇 다 빠져? 20. 잠시만요. 선생님한테 톡을 하나 보내줘. 이따가. 자, 등비급수. 자, 우리 등비급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급수가 뭐였지? 급수는 무한계의 항을 더한 게 급수야. 등비급수는 그걸 뭐겠니? 등비수열의 무한계의 항을 더한 게 등비급수란 말이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괜찮죠?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했습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A 곱하기 R의 M만 쓸 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비급수란 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등비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이고요. 무한계를 더한 이게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괜찮죠? 이해하시? 그러면 그 등비급수의 수렴값하고 그런 값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했던 말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떤 급수 말이야. 저번 시간에 했듯이 어떤 급수 값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문제를 면도했으면 우리는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s 이 급수 어떻게 구했었냐면 n번째 항까지를 먼저 구해. n번째 항까지 구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면 sn이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무한계의 항만큼 전달했었잖아. 그렇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요 sn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등비급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등비수열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등비수열의 합은 이동산 그 등비수열 합 공식 뭐였어? 그치?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였지? 진영이 말해봐. 등비수열 합 공식은? 1-R 1-R분의 A 곱하기 A 1-R에 훌륭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 구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들아, 이것을 잘 보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야. 이 R값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변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범위를 좀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까? R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가 된다면 저 등비수열 값은 얼마가 되는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골산이 이거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여기로 가겠죠. 그럼 남는 것은 1하고 R하고 A만 남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이 1-R분의 A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A가 0이 아닐 때 랩하고는 거야. 얘들아, A가 만약 0이야? 여기 앞에 A가 0. A가 0이면은 R값에 상관없이 0 곱하기니까 이거 싹 다 0이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0이 A가 0일 때는 0을 수렴하게 되겠죠. A가 0이 아닐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괜찮지.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잘 생각하면 R이 1일 때는 어떨까? 얘들아, R이 1일 때는 어떤 수열이냐면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2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이라는 것은 여기다 1 곱하기 있잖아. 1 곱하기 2니까 2 이런 수열. 이게 바로 첫째 항이고 공비가 1인 수열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R이 1이다라고 했으면 생각해봐. 이거 어떤 것들이 나올까? R이 1이면 첫 번째 항 A가 되죠, 그치? 두 번째 항도 A가 되죠, 그치? 세 번째 항도 A가 되는데 이런 것을 무한계로 합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거 어디로 봅니까? 무한대, 그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A 값이 음수라면 그래서 이것은 결국 발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R이 1일 때 발산이 되는 거야. A가 무한계로 합해야 되니까, 그치? 이해했어? 자, 세 번째. 만약에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게 최고차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이것도 무한대 진동이 되겠지, 그치? 어쨌든 우린 이것이 발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등비급수는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그것의 수렴값을 갖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수렴값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알겠어? 이거가 나오게 된 배경 알겠어? 등비수열 합에서 이 R값이 마이너스 1 사이면 여기가 0으로 되기 때문에 1만 살 A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상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델프 좀 치자. 어디냐면 자, 한 장 넘겨봐. 여기서 그것을 정리하고 발굴 포인트에서 밑줄 좀 긋고 넘어갑시다. 나이 2번 보이지? 2번에서 A가 0이면 등기부터 항상 0에 수렴한다. 괜찮지? 여기가 0이면 돼.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이것을 무한계 합친 것도 다 0이 되게 되는 거야. 그렇지? A가 0이 아닌 경우 밑줄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 R이 1일 때 발산,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 R이 1보다 클 때부터 발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 잘 기억하세요. 자, 어렵지 않네? 그리고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얘들아, 그 옆에 바이블 포인트 보이지? 자, 바이블 포인트에서 그 옆에야 우리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 이거 등비수열, 그 다음에 이게 등비급수야. 우리 방금 전에 등비급수의 수렴이 할 때는 언제 수렴하게 되냐면 반드시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수렴하도록 했거든? 근데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맞는데 이게 등호가 들어갔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게 1이야, 등비수열에서. 이게 1이면 A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A가 1이면 그거 수렴하는 거 맞잖아. A도 수렴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가 R이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것은 발산이 되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야.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항상 하나 차이로 정수계수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 차이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었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다르다.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해볼게. 그 밑에 그냥 꼭 보이지? 뭐라는 거예요? 등비수열과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 다르다니요. 한다. 얘들아, 밑에 2-1번을 잠깐 볼게. 이거 등비수열이야 등비급수야? 말해봐. 이거 등비수열이야 등비급수야? 등비급수야. 더했잖아, 그치? 등비급수.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써볼게. 1, 2분의 x 2분의 4분의 x제곱 8분의 x 세제곱 밑에고요. 이거는 등비수열이야. 이거는 등비급수고. 자, 공비는 2분의 x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2분의 x가
등비급수와 수렴 조건은 뭐야?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이것은 뭐지?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이 등비수를 수렴한다는 수렴 조건은 뭐냐면 2분의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x값의 범위가 달라지잖아, 그쵸? 정수계수 찾으려면 하나 차이가 나죠. 등비수열인지 등비급수 잘 판단하시는 문제야.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게 뭐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항은 3분의 x 더하기 1이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x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하니까 이것 또한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은 3분의 x 더하기 1이고 공비 또한 3분의 x 더하기 1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수렴하려면 공비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자, 한번 해보자. 이거는 어떻게 풀까? 3분의 x 더하기 1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자, 영차나 졸리지, 그치?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주변에서 잘 듣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정리하시면 우리가 수렴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사실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면서 해보자. 자, 쌍기 갑시다. 얘들아 이거 다 등비급수입니다. 쌍기 이거 수렴해야 돼. 공비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지. 3분의 1은 마이너스 1 사이가 있지. 그럼 수렴하네. 그래서 이것은 수렴하고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을 조사하시려고 했어.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A는 첫째 항이지, 그치? 첫째 항이 1이네요. 1 이게 바로 수렴값이다. 괜찮죠? 자, 다음 영창이 2번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지. 공비는 얼마니까? 2 즉 1보다 크지? 1보다 크면 발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렴값 없는데 뭐 수렴값 쓸 필요가 없죠. 이걸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쓰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영이 수렴합니까? 3번. 공비가 뭐죠? 공비. 수렴해. 공비는 뭐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부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따라서 수렴, 마이너스 1분의 1 당연히 여기 범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렴값을 받고 그 수렴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이 얼마인가 봤더니 2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플러스 4분의 1. 자, 다음에 세빈이. 이것도 등비수열이거든? 공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이지, 그치? 마이너스보다 작은 발산할 수 없죠? 그럼 그냥 발산 쓰시면 돼요. 자, 등비급수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옮겨봐. 옮겨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사이즈는 예쁜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 하나만 딱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하죠. 자, 예제 5번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급수 있잖아. 급수는 딱 두 가지 유형 문제가 나와. 첫 번째는 소거의 됨에 사용되는 부분 분수,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공비가 항상 1보다 작은 등비급수 문제가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푼다고 했을 때 이게 소거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풀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런 문제 나왔으면 항을 한 번쯤은 전개해봐. 전개해본다?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대입해보면 1을 대입했어. 그러면 2 빼기 1, 즉 4분의 1에 1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죠? 2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2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이거 플러스 1이 되게 되니까 4분의 3에 여기에 2를 대입하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좀 밑에다 쓸게. 이거 하자. 4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의 제곱
하나 더 써볼까? 3 대입하면 얼마야? 지금 3 대입하면 뭐라 쓸까? 4분의 1의 4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4를 대입하면 4분의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홀수 번째함끼리는 등비수열이야. 즉 얘하고 얘 있잖아. 등비수열이야. 하나만 더 써볼까? 몇 개만 더 써볼게. 그 다음에 점점점 했지만 그 다음은 4분의 1의 5제곱이 나와. 그리고 그 다음은 4분의 3의 6제곱이 나오는 거고. 자, 지금부터 봐봐. 이 홀수 번째 노란색 칠한 것끼리는 등비수열이 돼. 그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16분의 1이 곱해진 거야. 맞죠? 여기도 16분의 1이 곱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짝수 번째항을 보니까 짝수 번째항끼리도 등비수열이 돼. 그렇지? 짝수 번째항까지도 등비수열 되는 거야. 얼마 곱해졌니? 곱하기 16분의 9가 곱해졌죠. 16분의 9가 곱해진 거야. 공비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짝수 번째항의 합하고 홀수 번째항의 합을 더한다면 전체 합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문제. 등비수의 합을 2번 계산해 주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계산해 보자. 홀수 번째항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1 마이너스 공비가 16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 분의 위에는 첫 번째 항을 쓸 자리가 되는 거야. 4분의 1을 쓸 자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지? 자, 그럼 주황색을 좀 써볼까? 주황색은 어땠을까? 이것 또한 1 마이너스 공비가 16분의 9죠? 16분의 9 쓰고 첫 번째 항은 16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가 이게 바로 1번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따로 계산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거는 등비수의 합을 구할 때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준다. 사실 이번도 위에는 이제 일반처럼 시그마가 나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써볼까? 좀 날려볼게. 6분의 3 빼기 6분의 2. 괜히 약분하지 않을게. 더하기 6분의 3의 제곱 6분의 3의 제곱이죠? 다음 빼기 6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더하기 6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그만 쓸까? 하나 더 쓰자. 6분의 4의 4제곱 빼기 6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잘 풀었을 수가 있죠. 괜찮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얘도 홀수 번째항끼리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치? 그 다음 얘 또한 짝수 번째항까지 등비수를 이루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홀수 번째항 다 더하고 해서 짝수 번째항 다 더한 것을 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거 마무리하고 답도 구해보고 그 옆에 5-1번도 한 문제 이렇게 해보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세요.